심리학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음해부실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해부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해부해 나갈 아나운서 전준우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마음해부실의 첫 방송이네요. 하구 여러분께 새로운 방송으로 인사드릴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음해부실이 어떤 방송인지 궁금해하실 하구분께 우선 방송 소개부터 드려야겠죠? 마음해부실은 매주 월요일 저녁 20분간 진행되는 정규 오디오 방송인데요.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등 매주 하나의 작품 속 인물의 심리를 심리학 용어와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구분들이 한 번쯤은 듣거나 보셨을 작품으로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심리학과 한 발짝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오늘은 1화인 만큼 정말 유명한 작품으로 방송을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이 작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해부실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혼란스러웠던 개강 첫 주가 지나고 벌써 3월의 둘째 주가 찾아왔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개강뿐 아니라 수강 신청 정정 기간도 있었죠. 무슨 요일에 공강을 만들지,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역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것으로 정확히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인데요. B는 태어남을 뜻하는 birth의 약자, D는 죽음을 뜻하는 death의 약자, C는 선택을 뜻하는 choice의 약자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같은 사소한 것도 고민하고 선택하는데요. 사실 저는 선택을 정말 못하는 편입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라고 답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내려야 할 상황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결정장애 혹은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쯤에서 오늘 마음해부실에서 이야기할 주제를 공개해볼까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로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입니다. 햄릿은 잉글랜드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와 함께 4대 비극으로 불리는데요. 4대 비극 속 주인공들은 모두 성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고 그 결함으로 비극이 전개되곤 하죠. 햄릿의 주인공 햄릿 왕자의 성격적 결함은 바로 우유부단함입니다. 그의 우유부단함이 작품 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현재까지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건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그럼 저와 함께 12세기 덴마크 왕국으로 떠나볼게요. 햄릿의 이야기는 유령에 대한 두 보초병의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 유령은 죽은 선왕, 즉 갑작스럽게 사망한 햄릿의 아버지와 닮아 있었죠. 햄릿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숙부인 클로디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 햄릿의 어머니는 클로디어스와 재혼하게 됩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심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햄릿은 왕궁 내 소문의 유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령은 햄릿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망명이며 클로디어스에게 독살되었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햄릿은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됐기에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연인 오피리아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정말 아버지를 죽인 건지 확인하기 위해 성에 들어온 극단에 자신이 제작한 연극을 상연하도록 부탁합니다. 연극 내용은 아버지를 독살하고 어머니를 차지한 클로디어스를 그대로 본따고 있었죠. 연극을 본 클로디어스는 화가 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햄릿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하게 되죠. 연극이 끝난 후 클로디어스는 잘못을 회개하며 홀로 기도하는데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햄릿이 지금은 복수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햄릿은 클로디어스를 죽이려는 생각을 이내 멈추고 마는데요. 참회하고 있는 클로디어스를 죽이게 되면 그가 천국으로 가게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햄릿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왕좌왕 망설이다가 더 좋은 때가 올 거라며 복수를 미루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때문에 현재까지도 햄릿이 선택을 미룬 우유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건데요. 이후 왕비와 햄릿은 말다툼을 나누게 됩니다. 오피리아의 아버지는 커튼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그 순간 햄릿은 커튼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클로디어스라고 생각해 칼로 죽여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햄릿의 비극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오피리아는 미쳐가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분노한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스는 클로티스와 함께 펜싱 시합을 빙자해 햄릿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바로 독이 묻은 칼과 독이 든 포도주를 이용해서 말이죠. 치열한 펜싱 시합으로 햄릿과 레어티스의 칼은 뒤바뀌었고 결국 둘 다 치명상을 입어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했죠. 또한 독이 든 포도주를 대신 마신 왕비도 사망하게 됩니다. 햄릿은 죽기 직전 클로디어스를 살해하며 아버지의 복수를 마칩니다. 이렇게 햄릿의 이야기는 피에 물든 채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지 않나요? 그럼 저희는 데이식스의 비극의 결말에서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데이식스의 비극의 결말에서 듣고 왔습니다. 햄릿의 줄거리를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햄릿의 복수를 미루는 태도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갈등 속에서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심리가 잘 느껴져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만약 제가 햄릿이었다면 어떨까 상상해봤는데 저 역시도 비슷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문제를 더 악화시켰을 것 같네요. 어쩌면 저는 21세기 버전의 햄릿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요즘 저 같은 현대판 햄릿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이상 햄릿 증후군은 개인의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만을 가리키는 게 아닌데요. 햄릿 증후군은 최근 개인의 성격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햄릿 증후군의 원인은 사회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인 요인은 거대한 정보의 홍수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보 과잉 시대에서 매일 수많은 정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는 곧 무수한 선택지를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뇌의 용량보다 많은 무수한 선택지 속에서 갈팡질팡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개개인의 성장 환경 때문인데요.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는 수동적인 유년기를 보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걸 어려워하게 된다고요. 그 밖에도 햄릿 증후군은 심리학 용어인 지연행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연행동은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불편한 마음에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미루는 행동입니다. 다만 이 행동은 단순한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죠. 이제 햄릿 증후군에 대해 좀 아시겠죠? 햄릿 증후군에 대해서도 좀 알았겠다. 그럼 한번 자신이 햄릿 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해볼까요? 이 테스트는 실제로 영국에서 햄릿 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목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마음에 드는 물건의 가격이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놓쳐서 구매를 못한 적이 있다. 둘, 무언가를 구매할 때 색상을 정하지 못하여 한참을 망설인 적이 있다. 셋, 무조건 비싼 제품만을 고집한다. 넷, 직장, 학교와 같은 시설에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 적이 있다. 다섯, 남이 무언가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들어준다. 여섯,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이나 발표를 하지 못한다. 일곱, 부당한 일을 당하였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7가지의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햄릿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평소보다 일상 속 사소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 혹은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햄릿 증후군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 알려진 만큼 흔하게 증상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마음의 짐을 타인과 조금씩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과 햄릿 증후군에 대해 알아본 마음 해보실 1화.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벌써 마음 해보실 1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럼 저희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소년과 소녀의 행방불명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수환, 진행의 전준호였습니다.